자, 오늘은 이제 선생님이랑 3단원에 있는 산화환원을 좀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산화환원입니다. 자, 지구와 생명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지구와 생명의 역사. 일단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광합성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생명체한테 산소를 공급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봐봐. 원시지구가 생성된 이후에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출현하면서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광합성하는 생물이 출현했다고 하는데 우리 이거를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거를 남세균 또는 남조류 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드리자면 광합성 하려면 세포 소기관에 뭐가 필요하죠? 엽록체가 필요하죠. 엽록체는 누구한테만 존재한다? 식물한테만 존재한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산소 호흡하는 생물이 출현하게 되었고 대기 중 산소가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이제 오존이 생성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형성되었고 바닥생물이 점차 육지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오존층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화학식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해 줘야 돼요. 자, 세 개의 산소 기체가 2개의 오존을 만들어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연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화석연료를 갖다가 공기 중 산소와 반응시켜 연소시키면 많은 열이 방출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세기 인류는 이를 이용하여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증기기관을 발명하였고 대량 생산에 기반을 둔 산업혁명을 통해 화석연료 연소를 통한 교통수단, 주택, 산업의 발달을 가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화석연료로 이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뭐가 있다고 볼 수가 있냐면은 CH4라고 있는데 메탄가스, 그리고 천연가스, 그리고 뷰테인, 뷰탄가스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철의 재련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죠. 사실 이제 철의 재련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 재련이라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산화된 금속들을 갖다가 순수한 금속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그 자체를 우리가 재련 과정을 얘기해 주게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 인류에 가장 크게 변화를 주게 된 게 바로 철의 재련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철에 대한 어떤 재련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보게 될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의 100% 정도가 아니라 거의 1000%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자연 상태의 철은 산소와 결합된 산화철. 자, 산화철 나와 있습니다. 자, 산화철이라고 얘기해주게 되면은 얘를 갖다가 우리가 FeO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뒤에 아랍어 숫자로 2라고도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Fe2O3라고도 얘기해줘야 됩니다. 아랍어 숫자로 3이라고 써주게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아랍어 숫자로 우리가 쓰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앞에 있는 철이 몇 가 이온이냐라는 거를 갖다가 표시해주는 거로 보시면 되겠어요. 얘가 2라고 써있으니까 철 자체가 얘가 2가 플러스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3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게 3가 플러스 로 존재하고 있다. 3이 써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를 토대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요, 순수한 철을 이제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봐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코크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코크스가 뭐냐면은 그냥 석탄 정도 보시면 되고요. 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줘도 좋아요. 여러분들 샤프심 있잖아. 샤프심을 갖다가 칼로 쓱쓱쓱쓱 하고 하면은 이제 가루가 나오잖아요. 샤프심 가루.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제 코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산소로 이제 결합시킬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갖다가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해주게 되면서 이제 일산화탄소가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산화탄소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얘는 무슨 연소가 된 거냐면은 불완전 연소가 되었다. 불완전 연소. 완전 연소가 되면 얘네들이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 연소가 되었고, 이 일산화탄소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순수한 철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갖다가 가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일산화탄소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산화철에 가 있죠. 그래가지고 철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여기에서 양적 관계, 즉 여기서 개수를 맞춰야 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건데,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산소 개수랑 뒤에 있는 일산화탄소 앞에 있는 이 3이랑 항상 일치한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반응 전후에 있는 원소와 원자의 개수는 항상 일치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볼 거고요.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산화환원에 대해서는요,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산소연 산화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연 산화환원, 그리고 전자연 산화환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자,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나와 있죠. 자, 산화 나와 있는데, 자, 산소를 얻는 반응.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산화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환원이라고 얘기해주게 되면은 이제 산소를 잃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환원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예시가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두 개의 구리가 이제 산소를 받아가지고 산화구리가 됐어요. 그러면 구리 입장에서는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환원이 되었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시다시피 산화구리가 있는데, 얘가 지금 뭐가 됐냐면은 순수구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산소를 잃었기 때문에 얘는 환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 여기 보이는 이제 수소기체가 있죠? 수소기체는 반대로 또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얘를 갖다가 산화가 되었다고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산화가 일어나게 되면 환원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환원이 일어나면 산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산화가 일어나면 바로 환원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요. 그리고 꼭 기억해줘야 되는 거는요, 산소가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은 잃는 산소도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잃고 얻는 거에 대한 산소는 항상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요, 많이 나온 것 중에 이제 산화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순수구리를 뽑아내는 과정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이 산화구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무슨 색이라고 얘기해 주게 되면 얘를 갖다가 검은색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보통 산화구리는. 근데 여기서 순수구리가 나오게 될 거거든요. 이 산화구리에서 탄소가루를 넣었잖아. 그러면 이후에 얘네들이 뭐가 될 거냐면은요, 순수구리, 예,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순수구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무슨 색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 주냐면은 얘는 붉은색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붉은색. 알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석회수랑 반응을 하게 되면은 뿌옇게 흐려진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자, 밑에 있는 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실험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석회수가 점점 뿌옇게 흐려졌다. 이 말은 즉슨 뭐가? CO2 기체가 발생이 되었다고 나와 있고요. 자, 검은색이었던 시험관성 물질. 여기서 말하는 이 검은색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가 산화구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산화구리가 이제 붉은색으로 변화했다. 즉 순수구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구리가 생성됐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보다시피 산화가 일어난 곳에 환원이 일어나는 것은 필수적이다라고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산화 환원의 동시성이다 라고 얘기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밑줄 그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이것도 무조건 시험 문제 거의 1000%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소랑은 반대예요. 전자를 잃는 경우에는 우리가 산화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전자를 얻게 되면 우리는 그걸 갖다가 환원이라고 얘기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산화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는 반응, 환원은 이제 전자를 얻는 반응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산화 환원은 항상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산화와 환원 동시에 일어난다. 또한 앞에서 산소가 잃은 개수, 얻은 개수는 항상 동시에 일어나듯이 발생이 되듯이 여기서도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는 무조건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제 구리와 산소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구리와 산소, 우리 앞에서 주기표에 비해서 아시겠지만 구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금속이라는 원소로 이제 구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비금속 원소로 우리가 구별을 하죠. 금속 원소의 특징은 뭐였냐면 전자를 잃기가 쉬웠습니다. 예, 그래서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었고요. 산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기가 쉬웠기 때문에 우리가 환원되기 쉽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구리와 산소에 대해서 구리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기가 쉽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기 쉽기 때문에 산화가 되기가 쉽다.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기 때문에 환원되기가 쉽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자, 마그네슘의 이제 연소 반응이라고 나와 있죠. 마그네슘에 대한 연소 반응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자, 마그네슘을 공기 중에서 가열하면 밝은 빛을 내면서 연소해서 산화 마그네슘으로 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등등등 나와 있는데, 자, 가볼게요. 화학 반응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연소 반응은 산소랑 결합하는 반응이 되겠어요. 누가? 금속이.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그네슘은 금속, 산소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전자를 잃기가 쉽고 전자를 얻기가 쉬운 애입니다. 상대적으로.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겠습니까? 산화되기가 쉽다. 예, 그 다음에 환원되기 쉽다. 그래서 산화가 되고 환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산화수의 주기성 뭐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화학 원 내용인데 한번 참고용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금속의 반응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금속의 반응성 가보시면은요, 여기 봐봐요. 자, 금속 원자가 산화되어 양이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금속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수소 같은 경우가 이제 비금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제외한 모든 것들에 대한 상대적인 반응성인데, 칼륨이죠. 얘가 반응성이 제일 우수한 애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반응성이 제일 어떤 애예요? 떨어지는 애예요. 그러면은 반응성이 클수록 우리는 뭐가 되기 쉽다고 얘기해 줘야 되냐면은 전자를 잃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기 쉽기 때문에 산화되기가 쉽다. 알겠죠? 그래서 칼륨은 여기 밑에 있는 애들에 대비 산화되기가 쉬운 애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도 여기 밑에 있는 애들에 비해 반응성이 우수한 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화되기가 쉽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로 가면 갈수록 산화되기 쉽다라고 얘기해 주게 되면 여기로 가면 갈수록 환원되기 쉽다 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 줘야 되는 건데, 금속 자체는 전자를 잃기 쉬운 애예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얘네들이 전자를 얻기 쉽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래. 그래서 여기는 산화되기 쉽다, 여기는 산화되기 어렵다라고 표현해 줘야 되는 게 좀 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봐봐. 여기는 이제 금속에 대한 산화환원 반응성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제 보게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용액 상태에서는요, 수용액 상태 이렇게 있잖아. 수용액 상태에서는요, 여기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이 있을 거예요. 이온 결합 물질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 존재하게 될 거란 말이야. 수용액 상태인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AgNO3 뭐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AgNO3.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수용액 상태로 존재하잖아? 수용액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면은 얘네들이 Ag 플러스 더하기 NO3 마이너스 이렇게 존재하게 될 거예요. Ag 플러스 NO3 마이너스.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뭘 금속을 넣을 거냐면은 금속을 갖다가 여기다가 칼륨을 넣어 볼게요. 그럼 봐봐요. 여기서 반응성을 갖다가 비교를 했었을 때 칼륨 자체가 누구보다 반응성을 훨씬 우수합니까? 음보다는 반응성이 훨씬 더 우수한다라는 거죠. 이러면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면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칼륨이 은에 대비 어때요? 반응성이 우수한 애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전자를 잃어서 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이온이 된다면 우리가 K 플러스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K 플러스가 되면서 이 칼륨이 여기 안에다가 전자를 이렇게 하나 버리고 올 거야. 그러면 이 버린 전자를 갖다가 누가 줍줍하냐면은 여기 뜬 은이온이 가가지고 여기 딱 하고 붙어요. 은이온이 은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어서 이게 우리가 환원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석출되었다고도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랑은 반대로 우리가 뭘 갖다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냐면 이렇게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아이고 다시 자, 어떤 경우를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냐면은 여기다가 똑같이 AgNO3를 한번 넣어볼게요. AgNO3 수용액. 그럼 보시다시피 얘네 수용액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면은 Ag 플러스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Ag 플러스 NO3 마이너스 이렇게 존재하게 될 텐데 여기다가 우리가 누굴 넣을 거냐면은 이제 백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PT를 한번 넣어볼게요. PT. 그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Ag 플러스 NO3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반응성 비교를 한다면은 은이 그래도 누구보다 반응성이 우수하게 되는 겁니까? 백금보다는 반응성이 우수합니다. 이미 반응성 우수한 애가 지금 전자를 잃어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봐봐. 얘를 갖다가 넣었다 그래가지고 반응을 한다 안 한다?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용액 상태 안에 있었던 금속보다 반응성이 우수한 애가 들어가야지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외우려면은요, 이거는 거의 뭐니까 뭐 국민 그러니까 이과에 있는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화학 반응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크카나마 아라철 니즈납 수구수은 백금, 크카나마 아라철 니즈납 수구수은 백금 이걸 꼭 외워 주셔야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반응성이 우수하고 우수하지 않고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응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 지금 뭐 했냐면은요. 자, 질산은, 여기도 질산은이에요. 그러니까 질산은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애입니다. 자, 질산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학식을 써줄 때는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 AgNO3 수용액이라고 써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gNO3 수용액을 갖다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구리를 갖다가 넣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봐봐. 구리와 은 중에 반응성이 누가 더 우수하냐면은 구리가 은보다 반응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수용액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은에다가 구리를 갖다가 넣으면은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안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은 구리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구리 이온이 되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여기 은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원래 구리 금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구리 금속이 되는 거였고 여기 이제 은이 이제 이온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건데 보다시피 구리가 전자를 버리게 되면서 구리 이온이 된다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네, 그래서 구리가 이온이 되면서 은은 그 전자를 받아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구리 금속에 붙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구리 입장에서는 구리가 전자를 버렸다. 그래서 산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붙었죠. 붙었죠. 이런 걸 갖다 이제 전자를 얻어서 이제 석출되었다고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건데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환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해 줄 게 뭐냐면은요. 자, 뭐 밑에 화학식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선생님이 이따 한 번 더 다뤄보겠지만은 선생님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해볼게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온의 형태가 두 가지가 존재해요. 하나는 1가 플러스, 하나는 2가 플러스. 하지만 통합과학에서 나오게 대부분은 2가 플러스의 형태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Cu 2가 플러스. 오케이? 이러면서 자, 전자를 두 개를 버리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전자를 두 개를 버리는데 은 같은 경우는 얘가 1가 플러스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구리 하나가 버리게 된 두 개의 전자를 갖다가 가져가기 위해서는 몇 명의 은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몇 개의 은이? 예, 두 개의 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은이 두 개의 전자랑 만나게 될 겁니다. 두 개의 전자랑. 두 개의 전자랑 만나게 되면서 얘네들이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은이 된다라는 거죠. 은이 이렇게 하고. 됐죠? 예.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런 거를 갖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리가 한 녀석이 들어가게 되면서 은이 몇 개가 나가게 된 겁니까? 두 개가 나갔어요. 그러면은 수용액 안의 상태에 있었을 때 한 명이 들어오고 두 명이 나갔기 때문에 요 안에서의 양이온의 개수는 늘었다 줄었다. 줄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왜? 한 명이 들어오고 두 명이 나갔거든요. 예, 여러분 교실에서도 신규생이 한 명이 들어왔는데 친구 두 명이 딴 데로 전학을 가가지고 두 명이 나간 거야.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애들 싹 다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좀 조심해줘야 될 거는 봐봐. 얘가 들어가게 되면서 전화량이 2가 플러스가 나갔는데 플러스 두 개가 나갔기 때문에 요 안에서의 양이온의 전체 전화량은 변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지엽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구리가 순수 그릴 때는 붉은색이겠지만 구리 이온이 되면은요, 얘가 수용액 상태로 존재하게 되면 얘는 무슨 색을 띠게 되냐면은 청록색을 띠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록색. 알겠죠? 예, 그러니까 푸른색으로 변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여러분이 꼭 체크해 주시기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리가 이온이 되면은 청록색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내려가서 보면은 자, 질산은 수용액 속에 녹아있는 은이온이 구리로부터 전자를 얻어 환원되고 구리는 전자를 잃고 구리이온이 되면서 산화된다. 반응이 진행되면 은 원자가 두 개가 석출될 때 구리이온이 하나 생성되므로 이 반응은 점점 수용액 속 양이온의 수가 줄어드는 반응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한번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은이온이 질산은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용액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떤 반응도 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누가 들어와도 쟤는 반응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과 금속끼리 서로 반응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위에도 한 번 더 나와 있죠? 수용액 속에 구리 이온이 녹아 있으면 용액이 푸르게 보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봐봐요. 아연과 이제 묽은 염산의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죠? 예, 이번에 선생님, 얘는 비금속이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조금 예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크크나마 알았죠? 그래, 아연판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지만은 얘는 우리가 ZN으로 써주고요. 얘가 한번 산화가 일어나게 된다면은 ZN 이가 플러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서 일단 CL이라는 녀석은 반응을 한다, 안 한다? CL은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이 수용액 안에 존재하고 있는 누구가 수소, 이온이 이렇게 두 녀석이 존재하는데 이 두 녀석이 이 아연이 버리고 간 이 전자를 갖다가 뭐 하러 가냐면 줍줍하러 가요. 줍줍. 예,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무슨 기체가 나오게 된다면은 수소 기체가 나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화학 반응식 한번 봐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화학 반응식 하나 나오면 되겠고, 그리고 이거는 뭐 팁인데, 뭐 이런 애들도 간혹가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제자 애들 중에서 이런 것도 물어본 애들이 있어요.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이 중에 뭐가 이온인지를 잘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수용액 형태인지 잘 판단이 안 돼요. 뭐가 수용액인지. 예, 여기 보통 이온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수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탐구 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나트륨을 염소 기체와 반응시키면 불꽃을 내면 반응하여 염화 나트륨이 생성이 되는데, 금속인 나트륨과 비금속 염소를 반응시키면은 뭐 등등등 나와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죠. 얘는 금속이고 얘가 비금속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되겠습니까? 양이온이 되기 쉽고 음이온이 되기 쉬운 애기 때문에 얘는 산화되기 쉽고 얘는 환원되기 쉽다. 그리고 산화 환원은 항상 동시에 발생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광합성에 대한 예시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예에서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요, 수소를 얻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소에 의한 산화 환원으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보통 수소를 갖다 우리가 얻으면 환원, 수소를 잃으면 산화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수소와 전자 같은 경우는 산소랑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산소는 대려 얻으면 산화고 잃으면 환원이라고 얘기해 주지만 전자와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잃으면 산화가 되는 거야. 전자를 잃거나 수소를 잃으면은. 근데 얘는 반대로 그걸 또 얻으면 우리가 그걸 환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봐봐. 여기는 이 CO2 같은 경우도 여기 입장에서 얘가 열로 넘어가면서 이제 수소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환원이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수소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화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뭐 산소의 개수로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산소가 12개인데 여기는 산소가 6개밖에 없고 여기는 산소가 6개인데 여기는 산소가 12개나 있습니다. 맞죠? 예, 이렇기 때문에 이걸로도 이제 우리가 산화 환원을 갖다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흡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이시는 이 녀석이 역반응이 되는 거니까 그냥 한번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메테인의 연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메테인의 연소. 메테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석 연료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메테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화시킨다 그러면 이산탄소와 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석회수로 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물은 뭐 나올 확률은 제가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염화 코발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염화 코발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검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철의 부식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철이 부식이 된다라는 거는요, 녹슬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산화되었다고 얘기해서 되는 거니까 산소랑 이제 화학 반응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열로 인해서 생성되는 게 이제 산화철이 되는 건데, 산화철은 봐봐요. 산소랑 이제 철이 반응하는 거잖아. 금속과 비금속끼리 결합한 이온 결합의 형태가 형성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반응 이후에 얘네 중성 물질이 돼야 돼. 그럼 봐볼게요. 자, 4개의 철과 3개의 산소 기체가 만나가지고 이제 산화철 이렇게 형성하게 되게 보이시죠? 그치? 예, 그래서 얘네들 화학 반응식 인간을 외워주면 되는 외워두는 게 되게 좋은데 봐볼게요. 4개의 철인데 얘네들이 3개의 산소 기체가 만났어. 가볼게요. 이 산소 기체가 우리가 이가 마이너스라고 볼 수가 있잖아. 그지? 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이제 결합하고 난 이후에 얘는 이제 몇 가 플러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2, 4, 4, 3, 4가 마이너스 12가 나오거든요. 토탈 전하량이. 그럼 얘는 토탈 전하량이 몇이 되냐면 플러스 12가 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철 자체는 이제 3가 플러스가 되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결합 이후에 살펴보면은 얘는 2개의 Fe2 이제 O3가 된다는 건데 검토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얘가 2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3가 플러스가 됐으니 얘가 플러스 6이 됐으니까 중성 물질이 형성된 게 보입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3가 플러스 띄고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표시해주기 위해서 아라비아 숫자로 3을 갖다 이렇게 표시해주면은 완벽한 화학식이 된다라 그러죠. 그럼 여기 입장에서는 철은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산화가 되었다. 산소는
본인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환원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살펴볼게요. 철은 수분이 있는 환경에서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붉은색의 산화철이 형성되는데 이 과정을 녹이 쓴다고 표현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제 OX 퀴즈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제가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뭡니까?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이었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광합성은 산화 환원 반응 중 하나로 비대에너지와 이산화탄소, 물로부터 포도당, 그리고 산소를 만드는 화학 반응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2번 같은 경우에는 맞죠? 이거 역반응 우리가 뭐라 그랬었어요? 호흡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원시바다에서 광합성하는 생물이 출현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아까 뭐라 그랬죠? 남세균, 남조류 식물이라고 얘기해 줬었죠? 자, 대기 중 산소 농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오존층 형성에서 육상생물 출현할 수가 있었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동물이 먼저냐 식물이 먼저냐 뭐 이렇게 되는 거지만 해양 생물에 있는 이제 뭐랄까요 광합성을 가진 생명체가 원인이 되겠죠, 그죠? 예, 걔가 이제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육상생물 출현할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4번에 자, 철엔 재련 과정 주로 산화철로 이루어진 철강서 갖다가 산화시켜서 산소를 분리했대요. 그러니까 산화시킨 게 아니라 산소를 분리한다는 거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환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순서철 얻는 과정이다. 애초에 X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번. 자, 화석 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이제 지질시대 생물이 땅속에 묻혀 생성된 것의 주성분은 탄소와 산소이므로 연소시켰을 때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고 나와 있는데 저기에서는 이제 산소가 아니라 수소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탄소와 수소가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이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대표적으로 제가 누가 있다 그랬었습니까? 메탄가스는 CH4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은 우리가 X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가보겠습니다. 자, 구리는, 자, 청동기 시대 철을 사용한 철기시보다 더 늦게 돌아온 이유는 철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재련 기술 발전이 안 됐던 거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X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구리판은 겉불꽃에 넣으면 산소와 접촉한 상태에서 가열되므로 산화되어 검게 변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를 다시 속불꽃에 넣으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요. 환원되어 붉게 변한다고 나와 있는데 7번 같은 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불완전 연소 같은 경우는 누구와 이제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냐면은 알코올 램프 안에 있었던 이제 에탄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탄올 같은 경우 우리가 써줄 때는 C2H5OH 이온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게 되는 게 구리냐 에탄올이냐는 구별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보시면 되겠고요. 겉불꽃과 속불꽃 관련된 문제는 나올 수 있는 그 확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가볼게요. 자, 산화환원 반응에는 이제 산소가 반응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있죠? 우리 아까 저 전자이온 산화환원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자, 9번에, 자, 두 개의 그 산화구리는 탄소를 만나서 구리와 이산화탄소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탄소는 산화된다고 나와 있는데, 산화됐습니다. 그죠? 보시다시피 이산화탄소가 형성이 됐잖아. 그지?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0번에, 자, 리튬은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리튬에서 반응해 리튬은 산화된다고 나와 있는데, 리튬이 지금 산소를 얻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화된다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선생님 보통 이렇게 이온이 되어 있다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를 수용액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얘기해 줬었죠. 그래서 수소가 들어있는 곳에 나트륨을 갖다 넣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흑화, 남아, 아라철, 니주나 수구수은 백금. 그냥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나트륨은 환원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화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11번에 X. 자, 12번에, 자, 여기에서 이제 얘는 이제 금속, 얘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얘는 산화되기 쉽고 얘는 환원되기 쉽다. 그래서 얘는 환원된다. 이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개 CO2. 이거 광합성 과정이 되겠네요. 광합성 과정에서 물 가볼게요. 물이 지금 산소가 된 거죠. 수소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산화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동그라미 되겠고요. 자, 14번에 자, 화석연료, 메탄가스입니다. 메탄가스가 산소랑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자, CH4는 환원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얘가 지금 여기서 뭐가 되면 수소를 얻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환원된 거면 얘는 뭐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탄소 입장에서는 우리가 산화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X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5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는 이온의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크카나마 아라철 니주납 수구순백금. 자, 얘는 반응이 일단 일어날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온의 수도 똑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 전후에 양이온의 개수는 변함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 수소, 그 다음에 아연이 있거든요. 크카나마 아라철 니주납 수구순백금. 그러니까 지금 얘가 수용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아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얘가 플러스가 이제 2카 플러스 이온을 띄고 있고 수소는 이제 1카 플러스 띄고 있잖아. 그러면 아연이 하나 녹는 동안에 수소가 몇 개가 붙어야 되면 2개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수용액 안에서의 양이온의 개수는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총 이온수도 감소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음이온은 변함이 없지만 양이온 개수가 줄었기 때문에 총 이온수는 우리가 감소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자 15번부터 한번 선생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5번에 자, 가에서 아연의 반응성은 구리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크죠. 네, 그 다음에 구리이온은 이제 산화되고 아연은 환원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서로 바뀌었죠. 오히려 구리이온이 환원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산화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는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17번에 나와 있네요. 17번에 뭐라 나와 있냐면 가에서 푸른색의 황산구리 수용액은 반응이 진행이 됨에 따라 푸른색이 옅어진다고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구리 이온이 제가 아까 푸른색을 띈다 그랬죠. 근데 구리 이온이 줄어들었으니까 푸른색이 옅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17번은 동그라미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8번에 나에서 수소의 반응성은 아연보다 크다고 나와 있는데 작습니다. 그죠? X. 19번에 나에서 아연은 산화되고 수소 이온은 환원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이 되겠죠? 그치? 아연은 산화되고 수소 이온은 환원된다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0번 가보겠습니다. 자, 나에서 아연 조각의 이제 질량은 감소한다고 나와 있는데 나에서 아까 전에 보면 아연이 녹아 들어가고 수소가 이렇게 붙었지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소 이온이 2개 나오면서 수소 기체가 돼버렸잖아. 그치? 그래서 금속에 대한 질량은 아연만 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좀 줄어든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질량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번은 동그라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21번에, 자, 가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산화되는 물질은 누가 될 것이냐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가에서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산화탄소가 우리가 산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환원되는 물질이 누구냐라고 보면은 이제 산소를 잃은 산화철 Fe2O3 이 녀석이 환원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됐죠? 그 다음에 자, 반응식 다에서는 산화되는 물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에서. 자, 다에서 이제 산화되는 물질이 누구냐면은 여기에서 이 물이 지금 수소를 잃었습니다. 수소를 잃었기 때문에 얘가 산화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H2O가 산화된다. 그 다음에 환원되는 물질 그 반대인 누가 되겠습니까? 6개 이제 CO2. 이 녀석이 되겠죠. 맞죠? 이 녀석들이 이제 우리가 뭐가 된다고 볼 수가 있냐면 이제 환원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응식 가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철이 부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자, 봐봐요. 여기 보면은 오히려 가가 진행이 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순수한 철을 뽑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철이 부식되는 거 막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철의 부식을 막는 거는 갖다가 이거는 이제 재련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개로 봐야 되는 거겠죠. 철의 부식 오히려 막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요. 일단 기름칠을 한다든가 페인트를 칠하다든가 아니면은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굳이 접촉을 해야겠다고 하면은요. 반응성이 우산에다가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20번만 여기다 한번 얘기해 볼까? 철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리고 이걸 구리선으로 연결합니다. 구리선으로 연결을 하고 철보다 반응성이 우산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크카나마, 보통 이제 마그네슘을 갖다 연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여기에는 산소가 차단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산소가 차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산소가 차단. 근데 여기 산소가 너무 풍부한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철이 산화가 되겠구나라고 예상이 되겠지만은 철이 산화되는 게 아니라 마그네슘이 산화가 먼저가 일어나요. 되게 신기하죠. 뭐냐면 반응성이 우수한 애들 반응성이 이제 서로 상대적인 애들끼리 이렇게 만약에 붙여놓잖아요. 그리고 공기 노출시키잖아요. 누가 먼저 산화가 일어나면 반응성이 우수한 애가 먼저 산화가 일어나요. 그 이후에 반응성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애가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부식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되게 신기하고 이게 보통 이제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주유소 같은 데 있잖아요.
기름 저장 창고, 이제 그게 땅에 묻혀 있거든요. 그 애를 갖다가 구리도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반응성이 우산을 갖다가 여기다가 넣어두고 여기다가 기름을 저장하고 있는 거야. 기름을 저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부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점점 부식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서서히 이제 부식이 되고 있는 거죠. 얘가 먼저.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이걸 교체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빼주고 다시 다른 이제 새로운 반응성 우산으로 계속 넣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마그네슘을 갖다가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방자력 철이 부재는 것도 이거 완전히 다른 말이 되는 거겠죠. 이거는 이제 철의 재련 과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말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에 의해 결과적으로 오존층이 형성되었다. 오존층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광합성을 해야 되는 생명체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4번은 이게 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호흡이 되겠거든요. 오히려 이게 지금 나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다가 돼야 되겠죠. 다가 돼야지만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자, 2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5번. 자, 반응식 라에서 환원되는 물질과 같은 화석연료 덕분에 인류는 교통이나 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는 환원되는, 이거 산화가 돼야 되겠죠? 그죠? 화석연료로 산화시켜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나오게 된 열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응식 가와 라는 모두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환원 반응식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가와라, 가에서부터 라, 이걸 보는 거겠죠? 그죠? 가에서부터 라는 이제 모두 산소 관여 산화하는 반응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맞죠? 이거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제 얼핏 보니까 모두 산소가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봐볼까? 산소가 관여, 산소가 관여, 산소가 관여, 산소가 관여. 다 산소가 관여하죠. 그죠? 여기는 산소를 얻었고, 얘 같은 경우는 산소를 갖다가 잃었고, 그죠? 어디서부터요? 여기 아까 그 설명. 여기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에서부터 라까지 한번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지금 얘는 산소를 얻었죠. 그죠? 그 다음에 보자. 얘도 지금 산소를 갖다가 잃었어요. 어쨌든 산소가 관여했다라는 거야. 그럼 얘에 대한 역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산소를 잃었어요. 그 다음에 뭐야? 이것도 이제 얘가 이제 산소를 갖다가 얻었네요. 그리고 모든 게 이제 산소가 관여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산소가 관여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7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27번. 자, 27번 한번 좀 가보게 될 텐데, 가는 다보다 못에 녹이 많이 생긴다고 나와 있는데, 끓인 물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못이 완전히 잠기도록 넣고 물에 기름을 부어 층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고, 자, 물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못이 반쯤 잠기도록 넣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는 다보다 못이 조금, 많이 아니라 조금이죠. 왜냐면은 얘는 기름을 갖다가 위에다가 했기 때문에 산소랑은 어떻게 보면 차단시켜 주는데 얘는 물과도 노출되지만 산소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X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는 나보다 못에 녹이 많이 생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라는 자, 입구제 제습제가 설치된 시험을 묻었다. 그래서 산소를 차단시켰네요. 산소 차단시킨 게 아니라 수증기 갖다 차단시켰네요. 라는 나. 기름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못이 완전히 잠기도록 넣었다고 나와 있는데 많이 생긴다. 이건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죠? 자, 왜냐면은 이게 단순히 수증기만 그걸 우리가 제거해준다 그래가지고 녹이 안 생긴 게 아니라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까지 우리가 제거를 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제습제로 인해서 우리가 수증기만 제거했지 산소를 차단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기름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갖다가 우리가 넣어주게 된다면은 기름 물질이 못이랑 이렇게 같이 있게 되는 거겠지. 얘는 지금 산소랑 수증기랑 모두 차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에 가에서부터 라 중에 못에 녹이 가장 많이 생기는 시험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되겠습니까? 다가 되겠네요. 그죠? 29번에 얘는 이제 A는 이제 다가 되겠죠. 공기랑 수증기랑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조금 생기는 시험관은 아무래도 나가 되겠죠. 완전히 산소랑 수증기를 차단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30번. 이 실험을 통해 공기 중에 산소와 수분이 철의 부식을 더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맞고 자 3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나 같은 방법을 이용하기에 철 표면에 페인트를 칠해 부식을 방지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나가 지금 기름이 들어있는 시험관. 그쵸? 페인트 성분이 기름으로 되어 있으면 산소를 어느 정도 우리가 차단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의 부식을 어느 정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음식이 부패되는 것은 산화환원 반응에 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는 말 될 거예요. 이건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먹는 것은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나와 있는데,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먹는다. 제산제는 보통 염기성이고요. 속이 쓰는 이유는 위산이 많이 분비돼서 그런 거겠죠.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될 내용이 되겠는데, 이거는 중화 반응에 해당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X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색약이 과산화수소로 인해 머리카락이 탈색되는 것은 산화하는 반응이 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예시니까 하나 외워주시고요. 자, 금속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도금한 것은 산화하는 반응이 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미간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예쁘게 해주기, 그 외관상을 갖다가 굉장히 예쁘게 해주기 위해서 외관에 있는 금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쪽에다 반응수도 우산해를 넣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김치의 신맛을 줄이기 위해 신맛이 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면 산성 물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소다를 넣는 것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라 이제 산성을 갖다가 중화시켜 주게 되는 중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염기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염기성. 오케이. 그래서 X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자, 볼게요. 자, 37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37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F2는 산화된다고 나와 있는데, 산화수고로 해서 계산해주게 되다 보면은, 이제 F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 O2는 이제 환원된다고 나와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얘는 양윤이 되기 쉬운 애고, 얘는 음윤이 되기 쉬운 애가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O2 같은 경우는 전자를 갖다가 얻기 쉬운 애기 때문에 환원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해서, 자, CO는 환원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CO가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CO2가 되었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갖다가, 이제 뭐라 되냐면, 이제 산화되기 쉽다고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X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를 통해서, 자, 구리가 은보다 반응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해 드렸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수용액 상태라 그랬죠? 자, 크카나마, 아라철, 니즈나, 수, 구, 수, 은. 우리는 외워서도 풀 수가 있지만, 여기서도 지금 이온이 아니게 된, 금속이 된 게 보일 거고, 구리가 지금 뭐가 됐어요? 이온이 된 걸로 보서 전자를 버렸고, 은이 그거를 줍줍해 간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구리가 은보다 반응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마에서 나트륨은 전자를 얻고 환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 나트륨과 이제 두 개의 이제 H2, 이제 물 분자가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지금 여기서 봐보시면은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산화 이온과 결합을 하기 위해서 얘는 전자를 버렸고 그 전자를 갖다가 수산화 이온이 가져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토대로 전자를 얻고 환원된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갖다가 우리가 전자를 잃고 산화되기 쉽다라고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겠죠. 그죠? 나트륨 또 금속 자체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바 같은 경우는 2A는 2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를 한번 가볼까요? 자, 바 같은 경우에는요. 자, 가보자. 자, 두 개의 물 분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오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이 있고요. 요오드 기체가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를 딱 일단 개수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 1로 해보고 여기를 2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개수가 맞아 떨어집니다. 맞죠? 그 다음에 물 분자를 갖다가 우리가 이걸 1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자, 산소 원자의 개수가 일단 2분의 1이 돼야 되고 얘가 2분의 1이 되면 되겠죠. 그죠? 2분의 1이 되는 거고 수소가 여기서 1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1개가 되고 여기서 수소가 2개가 되는 거고 C가 1이 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 2, 1, 1, 1 이런 관계가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2A 그냥 비례 관계, 그냥 확실한 개수가 아니라 비례 관계로 우리가 비율 관계로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2 곱하기 A가 2분의 1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2가 지금 몇이면 1이 나오잖아. 그지? 이거는 누가 봐도 1이 되겠죠? 그래서 42번은 우리가 동그라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바에서 2B는 D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바에서 2B는 D다가 나와 있는데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죠? 네, 그래서 43번은 X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바에서 2A 플러스 C는 2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A를 갖다가 계산해 주기로 몇으로 계산해 줬었죠? 2분의 1로 우리가 계산해 줬었죠?
자, 2분의 1.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이었나요? 1이었죠. 그러면 2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2도 우리가 분명히 1로 해줬거든. 그래서 1 해주게 되는 거니까 4, 2, 4번도 비율 관계로 우리가 계산해 줬을 때는 맞는 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45번 가보겠습니다. 자, 바에서 과산화 수소 같은 경우 산화되어 수소이온은 환원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가보니까 자, 과산화 수소 한번 가볼게요. 자, 과산화 수소가 자, 얘가 아까 전에 죄 몇 개였냐면 얘가 2분의 1이었죠. 예, 그 다음에 얘가 1이었죠. 그죠? 예, 그리고 얘가 1이었고, 얘도 1이었고, 얘가 2였습니다. 맞죠? 2분의 1, 2, 1, 1, 1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 녀석이, 그쵸? 예, 지금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그 전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 수소 이온을 갖다가 얘가 얻을 거예요. 그죠? 수소 이온을 얻게 됨으로써 얘가 이제 물 분자를 갖다 형성한다고 볼 수 있고 수소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산화되고 얘는 환원된다고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는 얘가 지금 뭐가 된 거냐면 얘가 환원된 거예요. 수소 이온을 얻었기 때문에 얘가 환원돼야 되는 거고 얘가 산화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X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5번은. 그 다음에 4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바에서 자, 요오드 이온은 전자를 있고 요오드 기체 다시 요오드 이온은 전자를 있고 요오드가 됨으로 산화된다고 나와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자를 갖다가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바에서 자, E에게 O가 전자 한 개를 얻을 때 B게 그 1과 마이너스의 전자 한 개 이름으로 이제 E에 있는 B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아까 바식이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자, A H2O2 그죠? 예, 그 다음에 더하기 B, I 마이너스 더하기 CH 플러스는 뭐가 되는 거였죠? DI2 더하기 여기다 쓸게요. EH2O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비율 관계로 좀 들어가 볼게요. 여기 가보면 이게 1대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1이 되고 그 다음에 B가 2가 돼요. 그죠? 그러면은 자, 봐봐. 이거 I2가 형성이 됐는데 이게 2I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이거 D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 관계와 얘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H2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자, H2O2예요. 이거 H 수소인 되니까 이거를 두 개로 만들어 버릴게요. 그러면은 얘가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두 개가 나오겠죠. 이러면 개수비가 어때요? 딱딱. 맞죠? 이렇게 맞게 되는 거니까 A, B, C가 되는 건 1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가 되면은 뭐가 돼야 되는 거니까 5분의 3이 돼야 되겠죠. 4분의 3이 아니라 5분의 3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